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진봉의 보이는 라디오 최보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조국혁신당의 박은정 의원 모시고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와주셔서 감사하죠. 무슨 말씀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약간 늦게 시작했는데 제가 앞방송이 이제 늦게 끝나가지고 막 뛰어왔습니다. 옆 네. 스튜디오에서 하다가 기다리게 해서 죄송하다는 아닙니다. 말씀드리고요. 네. 자, 의원님 먼저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발의를 요구하는 국민청원이 거의 140만, 아직까지 40만까지 안 됐습니다만 거의 가까워지고 있거든요. 첫 번째로 질문드리고 싶은 게 이게 어떤 의미일까?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될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분석하세요? 윤석열 무도한 정권에 대한 국민이 지금 2년 동안 경험한 많은 말도 안 되는 것들에 대해서 이제 임계치에 다다랐다. 이렇게 생각하고 예. 140만 정도면은 대전, 광주 그렇죠. 인구에 육박하기 그렇죠. 때문에 맞습니다. 거기에 그 국회의원들을 예. 그 배출할 수 있는 7명인가 이렇게 그 지역구에 배출할 수 있는 굉장히 많은 숫자예요. 숫자죠. 그 숫자 자체가. 그러면 이 민심에 대해서 제대로 읽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래서 법사위에서 어제 이제 회의를 해서 네. 결정을 했지 않습니까? 이틀간에 걸쳐서 입법청문회 하고 그리고 이제 증인도 30여 명, 특히 이제 김건희 여사 모녀 39명 39명, 신청했습니다. 예. 네. 김건희 여사 모녀도 증인으로 채택을 네. 했는데 그 일단 입법청문회가 이 필요한 이유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국민적 의혹에 대해서 우리 그 청원을 하셨잖아요. 예. 지금 그 탄핵에 대해서 청원을 하셨고 그 청원에 이제 5가지 사유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이 최혜병의 그 순직에 대한 수사 외압 예. 과 관련해서 어제도 굉장히 예. 중요한 보도들이 나왔고 예. 그동안 의심을 했었잖아요. 예, 왜 이 임성근 구하기가 그 권력 차원에서 진행이 됐는지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 입법청문회에서 보다 진전된 그 의혹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국민께 보여드리고 두 번째는 즉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도 그 최근에 이제 권익위 결정을 보시면 국민들이 분노하고 그렇죠. 계시잖아요. 예. 그 후에 아무런 조치나 사과나 예. 뭐 진상 규명이나 이런 게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국회에서라도 일하는 모습을 보여드려야겠다. 그리고 그 조사가 끝나면 탄핵 소추를 할 것인지 여부를 법사위에서 결론을 내려드리겠다. 예. 그런 취지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말씀하신 그런 취지로 법사위는 활동을 하고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해외 순방지가 하와이에 있는 걸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전자결제를 통해서 제2요구권을 발동을 했습니다. 네. 최상병 특검법을 야당이 함께 협력해서 통과를 시켰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2요구권을 발동을 시켰고요. 그러면서 한다는 얘기가 안타까운 순직을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악용하는 일도 더 이상 없애야 한다 이런 입장을 냈는데 이 대통령실의 입장과 태도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반성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최혜병 특검법 같은 경우에는 정파의 문제가 아니죠. 그렇죠. 이것을 뭐 누가 정치적으로 악용을 하고 있습니까? 많은 국민들이 거의 예. 60%, 70% 가까운 국민들이 예. 이 최혜병의 억울한 죽음 그리고 누가 수사 외압을 했는지에 대해서 진상을 규명해 달라는 게 국민의 뜻이기 때문에 예. 그것을 받아들여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뭐 그런 식의 오만한 그 워딩을 내는 것은 아무런 반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반성이 없다. 예. 근데 이제 거부권 행사를 하게 되니까 다시 제의를 해야 될 텐데 재의결을 그렇죠. 해야 될 재의결을 텐데요. 해야 됩니다. 예. 근데 이탈표가 8표가 나와야 되는 상황이고요. 네. 현재 상황으로 보면 안철수 의원을 제외하더라도 7표가 더 나와야 되는데 일단 전망이 어떨지도 궁금하고 대통령실이나 아니면 지금 한동훈 지금 후보라고 해야 되겠죠. 한동훈 네, 후보 같은 그렇죠. 경우에는 뭐 그 추천권에 대해서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방안을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 방안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왜 야당이 추천해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한 논란도 좀 있습니다. 최혜병 특검법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 본인, 대통령실, 예. 그다음에 지금 김건희 여사까지 지금 전방위적으로 지금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가 필요한 그것을 정조준하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그것에 대해서 대통령이나 대통령이 임명한 뭐 대법원장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특검을 하는 것은 아무래도
아무래도 공정성에 있어서 약간의 검토가 좀 필요한 부분이지 않나. 그래서 한동훈 지금 후보가 예. 후보라고 해야 되겠죠. 예, 그래야 그래서 되겠죠. 한동훈 씨가 지금 그 얘기하는 것은 저는 예. 꼼수다. 이 꼼수다. 특검법을 지연시키기 위한 꼼수에 불과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야당이 추천하는 게 야당이 당연히 추천을 맞다. 하고 그것은 예. 과거에 예. 여러 가지 특검에서도 그랬었죠. 야당이 추천해서 예. 대통령이 임명하고 그 독립된 특검이 공정하게 수사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죠. 지금 드루킹 특검도 맞습니다. 당시에 야당이 했었잖아요. 그렇게 했었죠. 네, 그런데 지금 와서 뭐 야당이 하는 것에 대해서 뭐 유연적이다, 불법이다 막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 자체는 유연적이라고 볼 수 없는 거예요. 법률가 입장에서 보셔도. 전혀 그렇지 않고 예. 저는 뭐 위헌이다 이렇게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 것은 예. 그것은 그냥 어쨌든 언론 플레이에 불과한 수사이고 사실은 이 거부권을 계속해서 남용하는 것 자체가 거부권에도 내재적 한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헌법 교과서에 나오는 얘기고 예. 자신과 가족에 대한 수사를 막기 위한 이 거부권 행사 자체는 거부권의 남용이고 그것이 위헌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대통령실과 대통령에 관련해서도 특검의 내용이 들어 있는데 그걸 거부하는 것 자체가 위헌적이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네. 하셨습니다. 지금 조국 혁신당 같은 경우에 만약에 재의결에서 부결될 경우에 윤석열 특검법을 발의하겠다 이렇게 밝히셨어요. 어떤 내용입니까? 그 네. 말씀드렸다시피 이 최병 특검법에 지금 국회에서 지금 재의결 요구된 내용에는 예. 대통령실을 향한 수사가 일부 필요하다는 부분이 들어가 있긴 하지만 예. 그 후에 이제 진전된 언론 보도를 살펴보면 블랙 인베스트먼트 이종호 예. 주가 조작 그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관련해서 수사 선상에 같이 있었던 그 사람이 또 나왔고 그러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가 다시 더 필요하고 그러면은 윤석열 대통령은 이 수사 외압 혹시 구명 로비에 관여되어 있지 않는지 예. 그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직접 수사가 필요한 부분이죠. 그럼 윤석열 특검법으로 가야 되는 가야 거죠. 된다. 예. 그래서 조국 혁신당에서 예. 아마 재의결이 되면은 좋겠지만 재의결이 되지 않을 경우에 윤석열 특검법을 저희가 발의해서 예. 반드시 관철을 시켜야 되는 지금 상황입니다. 한동훈 특검법은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한동훈 지금? 특검법에 대해서는 예. 민주당에서도 많은 의원님들이 공감해 주시고 계시고 법사위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검토되고 있고 조만간 예. 법사위에서 논의가 될 것이다. 그래서 한동훈 씨가 지금 뭐 국민의힘 당대표 하겠다고 예, 지금 나섰죠. 나서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이 특검법을 막지는 못할 것이다. 수사에 대비하셔야 될 거다. 수사에 대비해야 된다. 법사위에서 예. 조만간 예. 논의할 것이다. 이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경북 경찰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관련해서 혐의가 없다라고 네. 불송치 결정을 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 좀 황당한 것은 임성근 전 사단장이 기자들에게 이메일 보냈는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죄가 없다는 결론이 나왔다. 허위 사실을 쓴 기자, 작가, 유튜버 등은 오는 20일까지 나한테 사과문을 보내지 않으면 소송하겠다. 그런 취지의 문자를 보낸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일단 경북 경찰청의 판단, 수사 결과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경북 경찰청이 수사 외압을 받았는지 어쨌는지는 알지 못하는데 이거 이렇게 권력에 대한 수사, 권력이 뭔가 이 부당하게 영향을 끼쳤을 것 같은 이런 수사에 저렇게 굴복하는구나 경찰청이 예. 그런 생각이 들고 예. 그 임성근 사단장에 대해서는 너무 많은 증거들이 나와 있어요. 저희 입법청문회에서도 많은 의원님들이 지적을 했다시피 그 수중수색과 관련해서 직접적인 증거들로 의심되는 증거들, 카톡이라든가 사진이라든가 이런 예. 부분들을 어떻게 무시하고 그런 결론을 내렸는지 어이가 없을 뿐입니다. 그리고 임성근 사단장의 그런 문자가 저는 굉장히 윤석열 대통령하고 닮아 있다. 그래요? 네. 사건을 대하는 방식, 국민을 대하는 방식, 그 다음에 언론을 대하는 방식이 저는 오만하고 예. 거만하고 반성하지 않는 모습이라고 생각하고 사실 뭐 임성근 사단
사단장이 구명 로비를 했는지는 수사로 밝혀져야 될 문제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여기에 연루가 되어서 억울한 죽음이 제대로 진상이 규명되지 않는다는 국민적 분노가 있잖아요. 그렇죠. 있죠. 그런 것에 대해서 반성하는 모습을 전 최소한의 도리로 보여드려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런 것 자체가 없는 것으로 봐서는 지금의 정권하고 닮아 있다. 두 분이 알고 있는 사이인지는 모르겠어요. 대통령하고. 그런데 굉장히 네. 비슷하시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말씀을 하시니까 어제 JTBC 기사 보도를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JTBC 보도에 따르면 녹취록 하나 공개가 됐고 공익 제보자라는 분이 보낸 공개한 녹취록에 보면 VIP한테 그 이모 씨라는 사람이 얘기하겠다. 사표 내지 마라. 네. 이렇게 얘기했다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충격적이죠. 그러니까요. 네. 그 내용을 보면 뭐 VIP가 누군지 모르겠는데요. 그게 뭐 대통령인지 김건희 여사인지 모르겠지만 이모 씨가 일정 부분 영향력을 행사해서 임성근 전 사단장의 어떤 구명 로비를 했다라고 하는 정황으로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예. 어제자로 예. 국정농단이라고 이제는 명명할 수 있다. 이것은 예. 민간인이 예. 국정에 예. 직접적으로 개입을 하겠다는 녹취가 터져 나온 거잖아요. 그리고 군 인사, 예. 그 다음에 수사와 관련한 당시에 지금 수사와 관련해서 임성근 사단장이 빠졌잖아요. 예, 그랬죠. 그 후에 진행된 상황을 보면. 예. 그러면 민간인이 어쨌든 공적인 업무, 직무에 영향을 끼치겠다 자기가 직접 그렇죠. 그런 VIP한테 얘기를 하겠다고 예. 한 이것은 국정농단이 이제 시작된 거죠. 시작된 예, 거다. 저는 어제부터 그렇게 음. 명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정농단이 시작된 네, 것이다. 국정농단이 시작됐고 이렇게. 예. 탄핵의 카운트다운이 시작되었다. 시작됐다. 저는 그렇게 예.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또 하나 이게 어제 대통령실에서 그 제2요구권을 발동을 하면서 얘기했던 부분 중에 이 부분이 저는 눈길을 끌었는데요. 경찰의 조사 결과로 보니 임성근 전 사단장은 문제가 없는 부분이 있는 걸 보고 그러니 이거는 유연적이고 잘못된 뭐 특검법이다. 네. 이렇게 얘기하면서 제2요건을 발동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면 시간적으로 보면 경찰청 발표가 난 다음에 제2요건을 발동을 했어요. 그러면서 네네. 경찰의 수사를 인용을 했거든요. 네. 두 사이 뭔가 연관성. 깨맞춘 느낌이 그러니까요. 드는 그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의심이 네. 굉장히 의심스러운 거죠. 네, 네. 그리고 경찰이 제대로 수사를 못했으니까 특검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경찰이 임성근 사단장에 대해서 봐주기 수사를 한 것이 아닌가 그런 부분이 의심스러운 거죠. 그렇죠. 근데 그 부실한 수사를 인용해서 예. 그러기 때문에 제2요구를 한다고 예. 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 자체도 지금 의원님도 의심하는 건 네. 둘 사이 연관관계 있지 않을까. 연관관계 있다고 하면 경찰의 수사에 일정 부분 외압이 들어갔을 가능성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그때 예전에 이제 대선 기간 중에 김건희 여사가 예. 어떤 그 매체에서 녹취가 네, 공개된 적 나왔었잖아요. 있었죠? 그때 네, 당시에 그렇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경찰은 알아서 그런 얘기가 할 있었죠. 거다. 네, 뭐 맞아요, 이런 맞아요. 취지로 얘기한 걸 녹취가, 제가 나중에 예. 들었거든요. 예. 뭐 알아서 한 건지 외압을 받았는지 수사로 밝혀야 될 부분입니다. 그 부분도 저희 윤석열 특검법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지금 윤석열 특검법을 준비하고 네, 계시는군요. 저희는 다 만들어놨고요. 이미 만들어놨습니다. 예, 예. 네. 그래서 만약 이번에 부결되면 바로 바로 발의를 바로 하시는- 발의할 것이고 그 반드시 관철시킬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정권이 사실은 지금의 여러 정황들만 보면 임성근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정말 온갖 노력을 다 하고 있다. 또 이런 표현이 제가 제 개인적인 표현입니다만 임성근 한 사람 살리기 위해서 범죄자들을 더 많이 만들어내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불법적인 일들이나 아니면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는 사안들을 국방부의 관료들도 그렇죠. 경찰도 그렇죠.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범죄자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예. 무고한 박정훈 맞아요. 대령을 맞아요. 항명으로 처음에는 항명수괴 그랬었죠. 어마무시한 네, 범죄거든요. 네, 네. 그것은 뭐 사형도 할 수 네. 있는 그런 걸로 지금 사람을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네. 기소해서 재판을 계속 받게 하는 굉장히 비정한 상황인 겁니다. 그렇죠. 네. 참 이렇게까지 왜 임성근을 살려야 되는지를 제가 잘 이해를 못 하겠는데. 그 부분이 예. 굉장히 궁금했었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입법 청문회 때도 임성근 사단장한테 예. 7월 28일 날 예. 그 본인이 사퇴하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맞아요. 그렇죠. 사퇴하겠다고 하고 예.
그 언론에다가 뭐 사과하겠다는 음. 취지로 본인은 얘기하지 않았다고 얘기하던데 예. 그렇게 하겠다고 한 다음에 갑자기 7월 30일 이종섭 장관 주재 회의에서 임성근 사단장의 휴가가 논의가 맞습니다. 되고 예, 그랬죠. 갑자기 음. 그게 뒤집어졌어요. 그러면 사표를 안 28, 내고. 29, 네. 32 상간에 본인이 음. 어떤 구명 로비를 했는지 음. 소상히 밝히라고 얘기했더니 전혀 자기는 구명 로비를 한 적이 없다는 맞아요. 그렇게 얘기했죠. 위증인지 어쨌는지 예, 예, 얘기를 예. 했단 말이죠. 예, 예. 저는 그 지점을 주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구명 음. 로비를 하지 않았으면 예. 도대체 어떤 보이지 않는 손이 음. 이 모든 권력 그 국정농단을 의심할 수 있는 이런 상황들을 벌인 것인지 수사로밖에 규명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모 씨도 모른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 청문회에서. 근데 네. 어제 녹취록만 보면 JTBC가 공개한 녹취록만 보면 모른다고 하는 말이 타당한지 의문입니다. 의심스럽죠. 네. 네. 거기서 뭐 네. 너무나 청문회에서 네. 그 정말 모른다고 네, 뭐 그렇게 얘기를 얘기했죠. 했었죠. 근데 그 모르는 사람이 네. 그 본인이 사퇴도 맡고 사표 내지 그러니까요. 말라고 하고 네. VIP한테 직접 얘기하겠다고 하고 그렇죠. 네, 맞아요. 그 무슨 상황인지 국민들은 이해가 이해할 수 없죠.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라도 뭐 저희는 수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